네, 꼭 30일 남은 대선 전국이 다시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협상이 중단 닷새 만에 재개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초에는 10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12시부터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네. 뭐 도시락 회의인 것 같고 네. 장소를 또 비공개했습니다. 네. 상당히 뭐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거겠죠, 민주당은? 빨리 끝내고 싶죠.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시간만 자꾸 길어지면은 막판은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의 어떤 그 역량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어떤 피로감 이거를 민주당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빨리가 아니라 과정 자체도 정치 쇄신 혁신의 과정이다. 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또는 강제할 수 있는 요건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딱히 그 시간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서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대표가 전격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안철수 후보 요구를 수용을 한 거죠. 또 거기다가 문재인 후보도 다시 한번 당 혁신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받아가지고 수용을 하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만났는데 네네. 단일 협상이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은 양쪽에 감정 싸움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협상에서 감정 싸움 생기면은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렇죠. 입장 차이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감정 싸움 가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더 화가 납니다.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제 아마 전격적으로 만났고 오늘 협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방식, 이게 지금 사실 방식 협상이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건가가 네. 가장 주된 문제인데 네. 그 문제는 안철수 후보에게 일임을 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인데 아무래도 여론조사 방식이 중심이 되겠죠? 어제 문재인 후보가 끝으로 보면 크게 양보를 했습니다. 방식을 거기서 정하시오. 나는 네.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런데 네. 방식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판. 문재인 후보가 불리한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100만 명 예선 또 본선해 가지고 뽑은 후보가 전국 순회를 하고요. 단판에서 물러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단판은 좋고, 네. 단판은 아니고서는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네네. 뭐 여론조사를 하든 알아서 해라. 그 선택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는 좀 더 통 크게, 안철수 후보를 배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나름대로, 협상장으로 좀,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겠죠. 네. 지금 방법은 시간이 없으면 여론조사 또는 단판밖에 없습니다. 네. 두 가지가 절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만 둘 중에 한 개 또는 둘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먼저 좀 선공 비슷하게 치고 나갔고 네.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 흐름을 유리하게 읽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문재인 예, 후보 예. 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당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나왔고 네. 이거를 뭐 위에서 지시를 하나 안 하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면은 당원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분위기가 감지가 됐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도 상당 부분 상승 국면이 있었고 또 여기다가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확실히 못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문재인과 안철수 어느 쪽이 더 상처가 클까?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네네. 졌다. 박근혜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훨씬 큰 책임이 큰 거죠. 그렇죠. 거대 그렇죠. 이 제1야당으로서 그럼요. 이 정당은 사실상 이 사멸돼가는 정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부담도 컸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후보는 직접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화 국면에서 갈 길이 바쁜 쪽은 안철수보다는 문재인 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안철수 후보는 결국 닷새를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쪽 표현에 따르면 목리를 했다는 일각의 표현이 있었는데 버티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또 협상 국면으로 돌아왔는데 뭘 얻었고 또 뭘 잃었을까요? 이 버티기 또는 목리가 맞느냐 참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 바라볼 때 우리도 한번 봐보시죠. 안철수 후보 쪽에 봐보면은 단일화 국면에서 상층부에서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네. 뭐 양보를 하느니 또는 이런 소리 안 되느니
또 바닥 민심을 보니까 이미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네. 라고 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말했던 단일화 과정, 선거 과정에서 혁신은 이미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가지고 단일화하면 안철수 후보가 설 땅이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음. 문제를 제기하겠다. 그러면서도 양쪽이 합의한 것은 단일화 과정도 혁신이 돼야 되고 쇄신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이것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안철수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부류에 대해서는 끝까지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단일화에서 내가 이기고 저쪽이 이기고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당한 문제적인데 그러나 네. 국민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새누리당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볼 때는 그거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 뭔가 좀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여론조사 빠지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캠프가 네. 물론 후보의 의중이겠습니다만 협상팀을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나 바꿨어요. 네. 아무래도 뭐 민주당 측의 분위기를 좀 맞추는 그런 모양새라고 봐야겠죠. 잘 보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태규 미래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던 인물 아닙니까? 한나라당 그 활동 그렇죠. 전력. 이명박 네. 대통령의 그 청와대 연설위에 예. 또 선거 전략 참모였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정리하는 것이 맞는 얘기고 네. 또 하나가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중심적으로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직접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승창 대외힘 실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 실장을 불러서 팀장으로 맡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실무에서 협상력을 높여서 그렇죠.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협상력의 차원에서 네. 아마 팀 일부를 교체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양수겹장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맞습니다.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6일밖에 24일까지 보면 안 남았습니다. 후보 네. 등록. 물론 네. 그 뒤에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여론조사 아니에요. 네. 지난 주말 여론조사 흐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네. 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 3자 대결 구도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문재인 후보가 3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근소하게나마 제쳤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론조사 하나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거는 아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시간이 점점 갈수록 사실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자의 여론조사에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러나 정당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은 정당 후보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했던 이런 어떤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크게 박수를 받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통 크게 큰 형님답게 하시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신선한 어떤 그 감을 국민들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자 구도 속에서 드디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조금 앞서는 뭐 오차범위 이내긴 합니다만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 네. 보면서 얘기하자면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그 지지도에서도 지금 차이를 오히려 지금 벌여간다. 저기는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면 꽤 큰 거란 말이거든요. 네. 저런 자신감들이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이 협상에 대해서 좀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벌써 10%포인트라고 하면은 이거는 간단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쭉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느 때부턴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모양새가 분명히 글쎄요, 나타납니다. 뭐 힘을 받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럴까?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이 분위기를 보고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 당력을 쏟았던 또는 지지자들이 움직이던 또는 특정 세력이 뭐 분위기를 업하던 어떤 방식이든 방금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양자 대결에서 10%포인트 이상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네. 있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아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에도 나온 겁니다. 네. 자,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안철수 후보에게 용퇴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무면허 버스 운전사니까 당신은 용퇴해라. 그런 점을 지적했고 또 하나는 당신은 민주통합당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이 야권 단일에 대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일종의 문재인으로 몰아가기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주 선대본부장의 얘기가 내용이 사실 적절치가 않습니다. 네. 상대방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거든요. 용퇴를 하라느니 말라느니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무슨 버스 운전사에 비교하는 이런 방식은 네.
이거는 야당에서 여당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음. 또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정치의 기본이고 네네. 또 김성주 선대본부장은 맨 처음에 새누리당에 입당할 때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보면은 전혀 그때 그것도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새누리당에서 특히 김성주 선대본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더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거는 방금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주저앉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용퇴를 할 경우에는 안철수의 지지 세력이 예를 들어서 20%다 칩시다. 이 20%가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반 정도는 문재인 후보가 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반 정도는 새누리당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니까. 뭐 이제 기권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용퇴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 세력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상당히 적습니다. 그 대신에 중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견인할 수 있는 또는 여지가 있다. 여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볼 때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더 두렵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김성주 본부장도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용퇴할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승리가 거의 보이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분이 그렇게 발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박상병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